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진짜 많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해 드리거든요. 그때마다 부동산 예측은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은요, 지표, 이게 단기 지표가 아니라 장기 지표, 다시 말해서 추세선을 따라 흐르더라. 이것은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부동산 시세가 나왔으니까 그 시세를 중심으로 또 집값을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단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 84.95제곱미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5월 1일 26층이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9일에 30층이 4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7억이 뛰었죠. 어떤 사람의 경우 1년 연봉이 아니라 평생 연봉을 한꺼번에 뛰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7억을 벌려고 그러면 평생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말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만에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경제에서 내용을 실은 것을 보면요, 이 아파트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38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4억 5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4억 5천만 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진짜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떨어집니다. 서울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면요, 대한민국 대표 대장주입니다. 아파트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주가 지금 빠지는 것을 보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분명히 말입니다. 단서는 떨어지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변화를 통해서 본 집값의 어떤 향방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면 12월 1일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0월 거래량을 봤더니 2312가구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10월로 갑니다. 10월. 그러니까 11월 끝이죠. 10월 말. 10월 30일 9월 거래량을 보니까 3,362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32.2%가 현재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앞단이죠. 그 앞단. 자, 9월 말 거래량으로 가보자. 9월 말 기준으로 가보자고요. 10월 2일이 마지막이거든요. 10월 2일 기준으로 8월 거래량을 봤더니 3,839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12.4%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10월 말,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12.4%가 거래량이 떨어졌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거래량이 또 31.2%가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많으면요, 살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살 사람이 많다는 뜻은 수요자 중심 시장이라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 시장이 되면 매도자들이 가격을 계속 올려도 상관없이 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고요, 매도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니까. 매도자 시장이 돼버리면요, 이게 파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시장이다. 그러면 수요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매도자 중심 시장이다. 이러면 매도자가
가격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물은 많아지는데 그죠? 수요는 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수요자 중심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 결정을 수요자가 하는 거예요. 수요자는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예. 지금 7월 말에 본 6월 거래량이 3,835건 그리고 9월 4일에 본 7월 거래량이 3,850건 전체적으로는 약간 올라가는 7월 8월 9월에는 약간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추석 전후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10월 11월 쭉쭉 빠지는 모양 쭉쭉 빠지는 모양새. 제가 이미 추석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집값 이상하다. 거래량이 충분히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났죠. 실제로도. 예, 살짝 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물로 내놓은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서울 집값 말입니다. 예, 11월 27일 현재 0입니다. 0입니다. 지난 8월 22일에 0.14%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처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6월, 7월, 8월, 9월이죠. 그러니까 10월까지 본다고 치더라도요. 5개월 연속 올라가던 집값이 이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죠? 5개월 연속 올라가던 집값이 이제는 떨어지는 그 길목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최대 0.14%까지 오르더니요. 지금 다시 0.06% 보합으로 이루었고요. 다음 주에 가면 이게 떨어질 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요.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을 보면 10월에 2312건이죠. 11월에는요 982건입니다. 982건. 거래량이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82건이니까 12월 말까지 신고를 해봐야지 않을까요? 이게 뭐 2,000건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더 봐야 되지만 뭔가 분위기는 싸합니다. 여기에다가 매물도 넘쳐납니다. 매물도. 연초 대비해보면 말입니다. 59.5%나 늘었습니다. 49,198가구가 78,490가구로 12월 30일 현재 말입니다. 29,292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59.5%가 늘었어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적고 그러면 수요자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매수자 우위 시장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가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 11월, 12월, 1월,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임장하자고 했습니다. 임장. 30%에서 40% 떨어지면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자 했단 말입니다. 지금 또다시 집값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요. 지독하게 쳐다봐야 되는 것. 저는 반드시 지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사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시장을 따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해봅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게 아니다. 저는 단적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변화의 투성이고요. 그 변화의 투성이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항상 봐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요. 서울만 이러냐? 아니에요. 수도권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23주 연속 상승한 후에 11월 27일에는 마이너스 0.01까지 빠졌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0.1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8월 21일에는 0.15까지 올라갔었고요. 예, 서울은 보합으로 유지했지만요. 결국은 수도권은 지금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수도권이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요. 결국 제가 봐서는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빠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 전국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01%. 지난 9월 18일에 0.1%까지 올라갔거든요. 시작은요 7월 17일 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0.02%. 8월 17일, 9월 17일, 10월 17일. 결국은 말입니다. 11월 17일이니까 4개월 만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 하락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아지고요.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표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표를 보면 과거의 역사가 항상 되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 200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모양새를 나타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에 22.46%까지 올라가던 집값이 2022년에는 마이너스 22.09%까지 올라갔거든요. 떨어졌거든요. 폭락했죠. 그리고 다시 올해 13.4%가 올라가고 있는데 10월에 떨어졌으니까 11월, 12월은 또 떨어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어떤 모양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시기 마이너스 3.6%가 2010년이었거든요. 2011년이 마이너스 2.97%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마이너스 73, 12년이 7.31%고요. 마이너스 13년에서야 겨우 이게 돌아서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든 수도권의 집값이든 전국의 집값이든 이런 과거의 어떤 흐름을 닮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표는요.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청년 쪽이 늘어나거든요. 청년 쪽이.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청년 쪽은 한계가 있어요. 집을 어떤 너무 큰 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큰 아파트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도 떨어지는 것 맞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집 사려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세 보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현재는요 시장에 하락의 기운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제일 중요한 게 집을 사자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요. 집을 사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면서요. 관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괜히 말입니다. 서둘러서 집을 살라고 들면요. 오히려 또 집값 떨어질 때 피눈물 흘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유심히 보시고 시장에 따라 대응하는 것. 정한진 TV를 보시면요. 제가 늘 지표를 가지고 읽어드릴 겁니다. 그 읽어드리는 것을 그때 가서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섣불리 충동적으로 집을 사거나 구매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지독하게 드립니다. 사실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냥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놀라는 게 말입니다. 집값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충동적으로 움직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충동적인 게 현실이 되거든요. 현실이. 저는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충동에 엇갈리면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환진 TV를 주시를 하면서요. 제가 지표를 계속 분석해 드릴 테니 그 분석하는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말입니다. 돈 버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